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이슈 바로 파헤쳐보죠. 우리가 매일 아침 들르는 그 흔한 카페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벤트 하나가 단 하루, 딱 24시간 만에 대기업 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최근 유통업계를 그야말로 뜨겁게 달궜던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를 통해서 지금 시대의 브랜드 관리가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한번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단순한 커피 프로모션이 하루아침에 대표이사 경질로 이어졌을까? 진짜 엄청난 나비 효과죠. 우리는 지금 겉보기엔 그저 평범했던 마케팅 이벤트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그야말로 초고속 위기 에스컬레이션의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들을 그토록 분노하게 만들었길래 최고 경영진이 이렇게까지 다급하게 움직여야만 했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흥미롭고도 뼈아픈 지점은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 5월 18일에 진행된 프로모션에 하필이면 이 문구들이 떡하니 등장한 거죠. 아시다시피 이 단어들이 대중의 거센 분노에 불을 지핀 이유는 우리 한국의 뼈아픈 현대사와 너무나도 깊게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표현은 곧장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 그리고 과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연상시켰거든요. 가벼운 상업용 이벤트에 가져다 쓰기엔 그 역사적인 무게와 아픔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컸던 겁니다. 사태가 굴러가는 속도를 보면요, 그야말로 벼락 같습니다. 5월 18일 문제의 프로모션이 딱 론칭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랑 SNS가 거의 폭발하다시피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바로 다음 날이에요. 불과 24시간도 안 된 5월 19일에 신세계 그룹 정용린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내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해버리죠.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이 엄청난 충격파. 이건 정 회장 본인이 여론 악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또 얼마나 숨겹게 움직여야만 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때 정용진 회장이 낸 사과문 내용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는 부적절한 마케팅, 그리고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 워딩들을 보면 최고 경영진이 대중의 분노를 얼마나 무겁게 체감했는지 아주 명확하죠? 그냥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수준의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니에요. 그룹 차원에서 역사적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아주 정면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론의 십자포화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회사는 부랴부랴 3가지 구체적인 수습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1단계로 사태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2단계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 마케팅 심의 체계를 아예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전 임직원 대상 역사 윤리 교육까지 실시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이벤트 하나 잘못 터뜨렸다가 회사 전체의 내부 시스템을 다 갈아엎게 된 셈이죠. 수면 아래의 문제, 오너 리스크의 그림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이번에 마케팅팀이 운이 없었네, 실수했네 하고 넘겨야 할까요? 약간만 숨을 고르고 이 사건의 수면 아래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진짜 뿌리가 훨씬 더 깊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순한 실무진의 오판을 넘어서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바로 오너 리스크라는 더 거대한 그림자와 끈적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쌓여온 건지 그 패턴을 한번 쭉 짚어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과거 정 회장은 SNS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꽤 반복적으로 써서 정치 이념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이게 곧바로 스타벅스나 이마트 같은 핵심 계열사 불매운동으로 번졌고 심지어 외신까지 탔습니다. 게다가 2022년에는 그 유명한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사태까지 터졌잖아요. 그때도 대응이 너무 늦다, 위기관리 못한다, 말이 참 많았거든요. 자, 이 일련의 사건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조직 내부의 위기 통제 시스템이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한 업계 관계자가 이 사태의 본질을 아주 날카롭게 찌른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벤트 명칭 하나가 아니라 그 표현이 아무런 제동 없이 승인되고 집행됐다는 점이다. 바로 이겁니다. 담당자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진짜 심각한 건 뭘까요? 그 위험하고 민감한 단어가 윗선으로 올라가는 동안 역사적 민감성을 걸러낼 수 있는 내부의 최소한의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고장나 있었다는 거.
철저한 시스템의 실패라는 거죠. 다음으로 핵심 교훈, 변화하는 소비시장의 법칙입니다. 이제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가 우리 유통업계와 기업 전략 전반에 어떤 묵직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지 판을 좀 더 넓혀서 이야기해보죠. 이 위기는 그냥 한 대기업의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소비시장 지형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또 무섭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의 마케팅 공식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 유통업계 공식, 솔직히 엄청 심플했죠? 가격을 후려치거나 물건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이죠. 이제는 기업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얼마나 올바른 역사적 감수성을 탑재하고 있는지가 그 브랜드의 목심줄을 쥐고 흔듭니다. ESG 경영이니 사회적 인식이니 하는 것들이 예전처럼 착한 기업 코스프레용 옵션이 아니라 그냥 생존 그 자체인 시대가 된 거예요. 실생활에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대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들은 이런 흐름에 100배, 1000배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핵심 타겟인 MZ세대를 한번 보세요. 이분들 그냥 카페인 댕겨서 커피 한 잔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소비하는 이 브랜드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진짜 현미경 들이대고 꼼꼼하게 따집니다. 한마디로 소비의 기준이 무엇을 파는가에서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가로 완벽하게 턴을 한 거죠. 그러니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놓친 단 한 번의 헛발질이 브랜드 전체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신세계 그룹 입장을 생각하면 타이밍이 정말 숨막히는 살얼음판 그 자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유통업계 전반이 깊은 침체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룹 차원에서는 당장 핵심 캐시카우인 이마트의 수익성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룹 전체의 ESG 경영 성적표도 올려야 하고 브랜드 이미지 쇄신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죠. 이런 뼈를 깎는 타이밍에 오너 리스크나 내부 통제 실패가 자꾸 터진다? 이건 애써 쌓아올린 기업 가치와 충성 고객들을 하루아침에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치명적인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즈니스를 하고 브랜드를 이끄는 모든 분들이 가슴에 팍 새겨야 할 궁극적인 팩트는 바로 이겁니다. 브랜드는 결국 시대 감수성을 파는 사업이다. 기업이 대중이 가진 아픔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그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기억을 아주 둔감하게,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순간 아무리 철옹성 같아 보이는 제국이라도 정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태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증명해 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아니죠, 이 해설을 열심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역사에 대한 단 한 번의 무관심이 불과 24시간 만에 거대한 유통 제국을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브랜드는, 그리고 수많은 현대 기업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마케팅 이면에 대중의 감수성을 제대로 읽어내고 위험을 감지하는 진짜 브레이크가 여러분의 조직에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